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송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실 전 그런 좀 마타도식 방송 잘 안 보는데 요즘 또 시기가 시기고 또 원체 이번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라는 또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봤어요.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 제가 딱 이제 방송을 하는데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다른 주제로 방송을 20분씩 잘라서 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8시 20분부터 8시 40분 딱 마치고 갑자기 주식 개미 동학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야? 그러면서 딱 드는 느낌이 속았다. 허탈하다. 그 다음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19금 영화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대를 바짝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요한 장면에서 이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새가 울면서 아침이 새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MBC가 큰 건 한 건 했구나. 그리고 MBC가 앞으로 윤석열 씨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벌써 이제 갈아타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딱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어제 방송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첫 번째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적어도 김건희가 줄리라고 얘기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한 영부인이 어떻게 술집 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민주당 쪽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제2의 김대엽 사건이 될 거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방송 패널들 나오고 변호사 그다음에 심지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나와가지고 7시간이 다 안 나왔다. 결정적인 MBC에서 다 뺐다. 뭔가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제 방송했던 MBC 스트레이트 방송만큼의 시청률이 나오는 방송은 대선 마칠 때까지 안 나올 거다. MBC가 다음 주에 기획을 하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 방송의 시청률은 어제처럼은 안 나올 거다. 이미 맥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 쪽에서 그 방송을 틀면서 기대했던 거 완전히 이제 역효과로 간 게 김건희 꼬르 줄리란 내용이 방정식이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김건희 관련돼서 각종 구설수 추문은 사실은 이 변두리로 밀려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요. 특히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투표의 결과를 좌우할 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류들은 투표는 한다 이겁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번 대선은 이미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됐고, 그래서 웬만한 구설수를 얘기해가지고, 웬만한 의혹을 얘기해가지고는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탓한다. 이런 이미 공식이 패러다임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이꼬르 줄리가 곧 김건희다. 이게 밝혀지면 대선에 영향이 가겠지만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머지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이쪽에서 떠드는 내용, 저쪽에서 떠드는 내용을 듣고 그냥 한 발 빼면서 혐오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가 투표할 때는 자기가 딱 한 가지, 이게 자기한테 예를 들면 유리한 정책이 있든지 아니면 쟤는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적어도 예를 들면 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있었던 그걸로는 난 용서가 안 돼. 아니면 욕설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윤석열한테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걸로 딱 한 가지를 잡고 그냥 투표를 내버리기 때문에 김건희 이꼬르 줄리란 방정식이 무너진 거는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 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인 실수였다. 저는
그런 분석을 먼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김건희 어제 보기보다 똑똑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는 김건희에 대한 저 1억 줄게 캠프로 들어와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을 놓고 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중도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의 문제구나. 그 일밖에 모르는 순진한 공무원이 결국은 장가 한번 잘못 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동정론도 생길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관련되는 각종 의혹과 구설수는 본인한테서 출발해요. 그런데 윤석열한테서 나오는 모든 건 말실수나 이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철학이 부족하다, 이런 건 있지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법을 어겼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각종 의혹과 구설수는 그 윤석열한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재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대부분 김건희한테 나오는데 어제 방송을 보면서 김건희가 너무 노련하고 또 이제 방송 안 된 부분 우리 남편 바보야 이런 내용도 있다는데 김건희가 더 막 세게 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게 윤석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중도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이 불쌍하다. 그리고 차라리 마누라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이 김건희 변수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도리어 이 보수층, 전통적인 지지층은 더 단합시키고 중도층의 동정론을 끌어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방송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은 김건희 녹취록 관련한 그 국민의힘의 대응은 빵점이었다. 빵점. 국민의힘이 막 방송국 찾아가고 막 몸싸움하고 좌파 단체들하고 이럴 때 국민들이 혀를 찼어요. 사실은 몰라요. 어제 MBC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 7시간을 다 분석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거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전 국민들한테 더 알려야 된다. 이런 몇 단수 고단수 셈을 하고 들어갔다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대단해요. 이번 대선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누구도 예측하기를 MBC가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 그랬지 국민의힘 선대위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 선대에서 튀어나온 말이 약한 여성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김건희 방송 보면서 누가 약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노련한 사업가고 또 대선 후보에 자격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파란 사람들의 그 SNS에서 또 댓글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김건희 윤석열은 좀 어리비리한데 김건희가 중심을 잡아서 잘 이끌겠네.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통하는 시대입니까? 이게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은 특정 방송국에 이걸 방송을 못하게 이런 내용으로 못하게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MBC에 대해서 이거 신청 못하도록 해버리면 KBS한테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KBS는 해버리면 돼요.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든 기획자 구속이 되든 나중에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터뜨려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공중파하고 영향력 있는 방송 몇 개 종편하고 이런 방송들이 꽉 쥐고 대중의 여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선도해 갔을 때는 이게 유용한 방법이었는데 지금은요 유튜브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방송 그거 어떻게 다 구속시키고 어떻게 다 고소할 겁니까? 100군데 1000군데 다 구속시킬 거예요? 다 고소할 거예요?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풍을 불지.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관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쫙 몰려가 몸싸움하고 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과거의 그 방송 장악 그리고 그 언론 통제 이렇게 이 굴레가 씌워진 국민의힘의 또 이 보수 정당의 과거 모습이 떠올라서 이 중도층들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저렇게
방송 가지고 난리 치겠구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KBS에 전화해가지고 그 방송 좀 빼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압력 넣는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걸 또 올렸다는 중도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국민의힘 선대위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선대위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국민의힘보다 일개 국민들이 개개인 국민들이 훨씬 똑똑해요. 그 국민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과했다.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이런 걸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선대위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다고 논리를 개발해가 얘기할수록 더 구차히 보이고 더 양심이 없는 집단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선대위 관계자들이 실력이 없으면 행동이라도 좀 무겁게 하라.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 우리 쪽에서 이재명 욕설 파일 털어라. 형수한테 욕설하는 거 그거 오바입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형수 욕설 내용, 그 다음에 김건희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이미 윤석열,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는데 이거 양쪽에서 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게 네거티브로 끝까지 가니까 국민들, 특히 이게 중도층들은 지쳐요.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각 정당이 소속돼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10명이 술을 먹으면 민주당 극렬 지지층,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 모여가지고 막 대한애국당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하면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참다 못하면 그만 좀 하라고. 니들 이따위로 하려면 앞으로 이 모임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지들만 모르는 거야, 지들만. SNS에 맨날 있잖아요. 그 선거운동 한다고 정당 관계자 다니면서 여러분 막 퍼나르고 하는 거, 그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도 좋게 봤는데, 젊은 친구인데, 평상시에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그 쉴드 치느라고, 또 적 공격하느라고 막 이러면 만정 떨어져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달아도 내한테 별로 영향도 안 주고 그냥 무시하게 돼요.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비호감도 대선, 극도의 비호감 대선에서는 이제부터 네거티브 하는 사람보다 정도를 지키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 안정감, 그리고 정말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 걱정하고 있다는 진정성,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더 주는 당이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해도 저도 이제 안 보려고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 마타도식, 그리고 선전선동식, 그리고 말초적인 거 이런 걸로 우리같이 대한민국 그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세계 10대 경제권에 그 다음에 군사력이 세계 6등, 7등 하는 이 나라, 5천만이 넘는 이 국민들이 소속된, 비록 땅덩어리는 적지만 국민도 큰 사람이고 나라도 큰 나라인 이 나라의 대선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를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